안녕하세요.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하나비전이 지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더 매수해도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뭔가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셔야지만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드릴게요. 하나비전은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하나비전이 뭐 하는 회사냐면 말 그대로 영상 보안 쪽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하나비전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어떠한 뚜렷한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비전을 단순하게 그냥 HBM 장비 만드는 회사들로만 좀 인식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영상 감시 시장 쪽에서는 60%인가 7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정도 지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원래 지금 굉장히 튼튼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다들 그냥 HBM 장비 하나만을 보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사실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주식이 지금 하나비전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HBM 끝났나요? 아니에요. 요 당시에도 끝났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고요. 작년에도 끝났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맨날 끝났대요, 떨어지기만 하면은. 근데 HBM 때문에 얘가 지금까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주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그냥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올랐으니까요. 정말 단순하게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비전이 거래량이 먼저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냐? 그 부분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릴 테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매도할 사람들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매수는 혼자서 해요?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매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매물대 구간이라고요. 이 매물대 구간은 어떻게 파악하냐?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항상 매물이라는 게 쌓입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매물대를요. 제가 지금 핑크색 라인 그었었죠. 어때요? 그대로 매물대가 제일 많은 구간이네요.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여기까지만 제가 볼게요. 머리 위에 지금 여기 핑크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인 거예요. 매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밑에도 지금 47,500원의 매물대 자리가 있죠. 결국은 요 핑크색의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2일 날에 또 하나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매물대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네요. 그러니까 또 상승을 해요. 그러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또 만들어져요, 주주 여러분들. 이러면서 주식이 하나의 파동을 그려간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져야 될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반드시 눌림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를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이제 앞으로 당길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여 핑크색의 라인, 3월 달에 올라갔었던 요 고점의 매물대 라인과 이 바닥에서 나왔었던 요 매물대 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 거 보이십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온 건 인정.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도 이제 심리에 대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하나비전한테 주저론에 말씀을 드리는 건, 비싸게 매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하나비전을 좀 매수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이 밑에 매물대 55,000원 가격을 저는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55,000원 구간. 그러면 매물대 구간에 왔을 때 얘가 매수를 해버리면 주주분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겠죠.
맞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55,000원에 왔다고 해가지고 얘가 바로 반등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55,000원에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았으나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았죠. 근데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뭐예요? 매물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야? 말 그대로 매물대가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 매수에 대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의 힘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떨어지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릴 때 그때 우리 주주분들하고 제가 비중을 줄인 만큼 다시 비중을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식은 분명히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근데 그냥 다 팔고 다시 다 사고 다시 다 팔고 다시 사고 이게 안 된다고요, 주주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매매를 하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비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도하기 전에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수하자라고 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주분들 그냥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더라도 지금 전형적으로 딱 박스권 안에 갇혔죠.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5만 원 구간에 왔다가 올랐을 때 매도하면은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리고 또 눌렸을 때 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비전 우리 주주분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비전 최종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하나비전 수급을 가지고 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 달간의 수급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140만 주의 물량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고 기관들이 한 138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혼자서 지금 외롭게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비전이 작년 이제 9월 달 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나 지금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쥐고 있었던 애들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더라는 부분이에요. 다행인 점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눌림의 조정은 단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눌림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채우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또 복리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급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물량 잡지 마시고 우리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한번 매수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